삼성동 청와대 정치, 네. 삼청대 정치를 시작한 네. 박근혜 대통령 불복 선언했죠? 그 제가 이미 다 예언했잖아요. 예, 불복하겠다고? 네, 삼성동 본가에서 장기 농성에 들어갈 것이다. 일찍이 제가 예언했죠. 예,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네.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탄핵이 됐을 때 탄핵이 된 것도 기뻤지만 제가 탄핵을 예언한 것을 맞출 수 있었다는 그 기쁨 있잖아요. 예. 그것도 8대 0으로. 야, 진짜 기분 좋더라고. 국민들 90%가 예언한 거예요. 그랬어요? 할태영은요. 아니 그런데 네. 사실 그날 이제 한 방송에서 그 표현을 했는데 민경욱 의원이 네. 쭉 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그러니까 기자가 그 자리에서 잠깐 물었어요. 승복하지 않는 겁니까? 그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네 그랬다 그랬거든요.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호위무사로 나선 소위 말하는 친박 8인방들은 노무현 대통령 벤치마킹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근데 그들의 꿈대로 되지는 않을 건데, 노무현 대통령도 처음에, 퇴임을 하시고 나서 뭐, 어느 분이, 유명하신 분이 패족이다. 이렇게까지 다시 이제 부활했던 것처럼 사실은 친박 지금 붙어 있는 그분들이 언젠가 다시 박근혜가 재기하지 않을까. 그때는 우리가 의리의 돌쇠들 이렇게 해서 무조건 공천받고 무조건 당선되는 그런 것을 심리적으로 꿈꾸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성공하지 못합니다. 정 의원님. 네. 그래서 이제 친박계 의원들이 서로 역할 분담을 하면서 무슨 법무는 누가 담당하고 뭐는 누가 담당하고 하면서 친박계 한 8명 의원들이 똘똘 뭉쳐갖고 이제 책임을 지고 있는데 사실 자유한국당은 승복하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오늘 전우용 역사학자 예. 그분이 트위터를 이렇게 내렸더라고요. 박근혜를 탄생시킨 것은 헌법이 아니고 새누리당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을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주 맞는 말씀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대선에 차라리 후보를 내지 않고 5년 동안 반성하는 모습 그리고 낮게 제가 삼더이즘 그 창시자잖아요. 더 낮게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면 5년 후에 땅을 짚고 일어나는 것처럼 그럴 기회가 있을 텐데 이번에 대선을 내는 것은 자유한국당 자체로도 회생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안 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대선 후보를 안 내는 게 좋겠다. 근데 제일 많아요. 지금 미니버스 한 대라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 정치적 구도로 보면 사실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역사상으로는 사라져야 되는 정당인 게 맞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의 대표가 네. 대통령이 됐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그분이 네. 탄핵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당의 정치 집단이 탄핵된 거 탄핵이 아니에요? 된 것이고 사실은 보수주의를 내세웠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제대로 된 보수주의의 가치를 내세웠다기보다는 실제로는 극우 우익 논리에 기반해서 사실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예. 친일과 독재를 늘 정당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 지난 그 1600만 명이 넘는 촛불 시민들이 광장에서 외쳤던 적폐청산이 제대로 되려면 실제 한국 정치 구도에서 친박 세력은 없어지는 것이 맞죠. 그리고 예. 정치의 구도가 이를테면 뭐 바른정당부터 정의당 혹은 뭐 노동당, 녹색당 이쪽까지 정치의 스펙트럼이 완벽하게 변화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변화 발전하는 것이 한국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찬스. 그런데 찬스? 예. 찬스 하나 쓰겠습니다. 예. 네. 지금 장윤선 기자가 말씀하신 보수주의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는데 우리가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은 보수주의 정당이 아니고 저는 극우, 수구주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보수주의는 더불어민주당의 보수주의 정당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말씀하셨던 녹색당이나 정의당이나 여기가 좀 진보적인 정당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보수와 진보 이렇게 구분할 때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을 보수 쪽에 두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보수주의 가치가 없어요. 거기는 민족주의도 없고 실제로 애국주의도 없어요. 그리고 평등주의, 자유주의 이런 거 다 없거든요. 그냥 이권으로 뭉친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예. 장윤성 기자 제 말에 동의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장 기자님. 네. 그런데 네. 이제 어제 그 황교안 권한대행이 네, 불출마 선언하면서 또 하나 수석들, 비서관들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네. 다 반려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슨 배경이 있는 건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예. 실질적으로 출마를 저울질은 했었나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황교안 총리가 말을 굉장히 삼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취재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 뭘 정보를 막 이렇게 뭐 출마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게 아니어서 그러니까 심기 취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친박을 만나고 오면 뭔가 출마를 할 것처럼 보이고, 예. 또 다른 관료들을 만나고 오면 또 안 할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굉장히 헷갈려서 기자들이 굉장히 그 힘들었어요. 총리실 출입하는 기자들이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한다, 분명히 밝혀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예. 저하여튼 중요한 거는 황 총리가 출마를 접은 것은 저는 가장 관료다운 발상이다. 관료다운 발상이다. 예, 정치인답지 정치인처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출마를 접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에 대한 그 사임 입장을 반려한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요. 이를테면 자기 책임으로 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자기 책임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막았을 때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컨대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 단위에서 당신들이 책임지고 끝까지 청와대를 지켜라. 그러니까 예. 결국은 그 안이 여전히 이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어떤 문지기 역할을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이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막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지금 저 얘기가 이제 언론에서 일반적으로 나오고 많은 또 그 율사들도 그 법조계 인사들도 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황교안 대행도로 결심을 해라. 결단을 해라. 압수수색 영장 이제 특검이 들어갔을 때. 근데 그때 반려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려의 책임을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으로 돌렸죠. 근데 그게 그때도 이제 본인에게는 허용된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예. 권한을 가진 것은 자기는 감독할 권한만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이 한 부분을 내가 뭘 할 수 없는 거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예. 이제 상황도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경호하기 위해서 경호실장이 청와대를 지키고 있고 누구를 비서를 업무를 보기 위해서 비서실장이 청와대에 있어야 할까요? 지금 안 맞는 얘기인데도 지금 저 기자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예. 황교안 권한대행이 저는 앞으로 그런 모습을 과연 보인다면 실제로 압수수색 같은 걸 거부하고 그런다면 이 대선 불출마가 단순히 대선 불출마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박 전 대통령을 사수하기 위한 목적으로밖에 볼 수가 호위무사. 없다. 그렇게 그러니까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오늘 유감스럽게도 법무부에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압수수색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증거 같은 것을 찾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은 박 전 대통령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다 주위 사람들 구속돼 있고 증거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큰 의미는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저는 그거 반대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그 법무부가 무슨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사입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사 상황에서는 그 얘기가 맞아요. 예. 압수수색은 초기에 모르고 있을 때 들어가는 게 맞는데 지금쯤이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다 어차피 파기되고 없지 않을까? 파기했다는 유기도 뉴스도 많이 나오는데 하지만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박 전 대통령 기각 예상했잖아요. 이게 인용될 거 예상하지 않았잖아요. 옮겨갈 집도 준비 안 해놨잖아요. 그러면 서류들도 아직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서류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충분히 봐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5년 동안 재임 기간 동안 만들어진 문서가 몇 건이나 될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980만 건이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 때 1000만 건이 넘어요. 예. 그러면 그거를 일일이 다 파쇄 못해요. 아직까지는. 예. 그래서 지금도 저는 틀림없이 의미가 있다. 압수수색은. 예, 하나 더. 실질적으로 그 21일 9시 30분까지 소환 통보를 했어요. 예. 그렇게 한 이유가 청와대 압수수색 들어갔다가 개인이 또 막혀서 거기서 힘 빼지 말고 충분히 5일 있다가 그러니까 탄핵된 지 5일 만에 그 소환 날짜를 통보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환 날짜까지 6일, 11일 정도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으니 그리고 지금까지 증거가 차고 넘치니까 별로 압수수색할 필요 없다. 그리고 압수수색 안 해도 지금 증거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 빼지 않으려고 압수수색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요. 그거는 병행해서 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압수수색으로 해서 남아있는 가능성을 찾는 부분하고 예. 여전히 다른 게 아니라 특검에서는 의료법 위반까지 적용을 했지만 박 전 대통령한테 그렇죠.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는 밝혀진 게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은 원칙적으로 전자결제가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7시간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 그럴 때 제가 정말 답답한 게 그게 본인이
1월에 대국민 담화할 때 기자회견 같이 하는 뭐 기자들 모아갖고 얘기하면서 하루 종일 뭐 보고서를 이만큼 결제를 하다 보면 하루가 다 끝나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 원래는 그 보고서가 다 전자기록으로 남아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루 알겠습니다. 종일 결제하고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 의원님, 보충 아이고. 설명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수사 얘기는요 우리가 2부에서 또 해야 돼. 아니, 요 압수수색 관련해서. 저는 무조건 청와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증거인멸을 했다면 증거인멸을 했다라는 걸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박근혜 구속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이거잖아요. 근데 청와대 들어가 봤더니 파쇄기로 다 부쉈더라. 문서를 없앴더라. 그것만으로도 이것은 구속사유가 되기 때문에 안 들어간다는 것이 알겠습니다. 저는 검찰이 이상하다는 거고. 정 의원님, 네.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이제 홍준표 이제 뭐 아까 자유한국당 후보를 안 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는데 뭐 본인들은 또 그거 내려고 하고 있으니까 홍준표 지사한테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거든요. 황교안 대행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가장 정치적으로 수혜를 받는 후보는 누구 같으세요? 당연히 홍준표죠. 홍준표. 네. 그리고 홍준표는 지금의 자유한국당에 가장 걸맞는 후보입니다. 홍준표 지사라고 불러야겠는데 우리 또 감옥 가기 싫으면 홍지사. 홍지사. 네, 이름까지 볼 필요. 가장 막무가내 떼쓰고 어거지 쓰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자유한국당하고 가장 어울리는 자유한국당 정체성이 가장 맞는 후보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저는 될 거라고 보고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홍 지사가 홍준표 지사를 응원합니다. 예, 그건 저도 응원해요. 홍 지사가 지지율이 좀 올라갔어요. 좀 올랐고 네. 뭐 2배로 뛰었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른바 삼청대에 계신 분들 친박 의원도 한 8명쯤 된다고 하는데 이분들을 양박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어떤 의원한테는 개라고도 했어요. 개는 안 돼 이렇게. 개는 안 돼. 네. 거기서 개가 dead person이 아니라 독이다. 독이 아니고 예. 그 아이의 줄임말. 그렇게까지 자, 표현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양박이라고 비판을 받은 그분들이 결국 지금 자유한국당의 주류 중에 주류인데 그분들이 홍준표 지사를 지지할까요? 오늘 홍 지사가 이런 얘기 했죠. 그 무슨 8인방, 그리고 자택, 호위무사, 뭐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비난할 일이 아니다. 의리를 지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박근혜 핵심 지지층들의 지지를 흡수해서 자유한국당 후보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아이는 안 된다. 그 아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윤성 기자님. 네. 윤 전 추행정관, 지금 청와대 공무원 아닌가요? 공무원인데 연차를 내고 지금 계속 그 이른바 자택 정치에 동원이 되고 있는데요. 예. 오늘 삼청대 정치라고 네, 그러세요. 삼청대 정치에 동원이 좀 되고 있는 건데요. 그 최순실 씨가 그동안 뭐 이를테면 뭐 무슨 반찬부터 시작해서 김치에다 나르고 그다음에 옷 입는 거 그다음에 가구 뭐 이런 걸 전체를 다 관리를 했는데 힘들어요, 배고파서. 그런데 이제 최순실 씨가 감옥에 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돌볼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영선 그다음에 윤전추 두 행정관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변을 도와주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려면 저는 청와대를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직자잖아요. 그렇죠. 예, 청와대 그리고 언제까지 연차를 내겠어요? 그러니까요. 연차 다 쓰고 또 뭐 휴직계 내고. 휴직계 내고 이러면 정말 그건 국민에 대한 도의도 아니고요. 급여는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3급 공무원입니다. 3급 공무원. 그러니까 너무 9급 부러운 표정 같아. 부러워요. 부러우면 지는 예, 건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정도의, 그러니까 예컨대 9급 공무원에서 출발해서 3급 공무원 가지도 못하지만 5급 행정관이 3급 가려면 되게 어려울걸요. 7급 가는데도 제가 보기에는 15년 이상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윤정추 행정관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죠. 양 변호사님, 참 이 자택 정치. 이제 우리가 사저라 그러니까 고재열 기자가 그랬잖아요. 관저와 사저가 구분되는 건데 지금 관저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무슨 사저냐 그냥 자택이다. 그러니까 그걸 또 바른정당에서 받아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냥 집이라고 하는 게 좋아요. 예, 집 정치. 집 정치. 예, 삼청대 정치인데 안봉근 비서관 이재만 비서관은 지금 코빼기도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연락도 안 되고 있고요. 예.
근데 안봉근 비서관 그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오늘 기사가 고지서. 나온 게 예. 통신여권 고지서가 예. 박 전 대통령 집으로 날아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죠? 참 희한하죠. 그거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요즘 개인정보가 굉장히 보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신비 고지서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시대에는 그것만큼 중요한 어떤 정보가 없어요. 그 통신요금 단순히 돈 내는 게 아니라 내 전화번호가 있는 거고 요즘 전화번호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결제까지 다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통신사에서도 그 안에 자기 이용 내역, 서비스 내역 다 들어가니까 꼭 본인에게만 보내주고 있는데 안봉근 비서관이 거기 들어가 있었나요, 혹시 미리? 그런 것 같진 않고 그 얘기를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워낙 특검에서 이미 밝혔듯이 박 전 대통령이 차명폰을 썼다. 특검에서 밝혔고 정호성 전 비서관도 인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헌재 가서도. 그럼 혹시라도 안봉근 비서관 이름으로도 개통을 한 게 아니냐. 차명폰을.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영선 행정관이 자신의 이제 군대 후배가 운영하는 부천에 있는 통신 그 대리점에서 뭐 이영선 이름으로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이름으로 여러 개를 만들어서 줬다라고 하는데 예. 그 중에 안봉근 비서관 이름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예. 정청래 의원님, 지금 이제 이른바 자택, 집으로 해주세요. 자택에. 자택은 무슨 자택이야. 벽에. 50억짜리예요. 벽에. 지금 통곡의 벽이에요. 네. 거기다 지지 글 써놓고 네. 벽에다 손대고 통성기도 하고 그거 보셨죠? TV에서. 네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상한 게 그 등하굣길에 학생들이 지금 봉변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아이들한테 뭐 태극기 나눠주고 앞으로 대통령 잘 뽑아야 된다, 선거 잘해야 된다. 아니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그래갖고 학부모님들이 경찰에다 탄원서를 냈어요. 이거 아이들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근데 경찰이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큰 문제 없어요, 이제 앞으로. 바로 해결될 거예요. 왜냐면, 전화했어요? 아니,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동 집에서 예. 장기농성을 벌일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조만간 거처를 옮길 것 같아요. 의왕시 쪽으로. 의왕시. 예. 네. 그래서 그쪽으로 안 옮길 이유가 있을까 하고 제가 이 방송 오기 전에 연구를 해봤거든요. 예. 안 옮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속을 당연히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허. 이번 헌법 탄핵 선고 심판의 핵심 조항이 헌법 7조고요. 공무원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다. 이거 위반했고 이 헌법에 근거한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제1조 목적을 그대로 다 위반했어요. 그리고 헌법 11조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이거든요. 그리고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아요. 11조 2항에 보면. 그러면 박근혜 민간인에 대해서 못 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 보통 조폭도요. 밑에 사람을 봐주고 주범을 잡아넣습니다. 변호사님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종범들은 다 구속돼 있잖아요. 안종범, 김종, 뭐 이런 종범들이 다 구속돼 있잖아요. 예. 종범이. 그렇죠. 예. 그러면 주범은 당연히 구속돼야 되는 거죠. 이게 법의 형평성이 맞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똑같은 민간인 신분이잖아요. 예. 현직 대통령도 아니고. 그럼 당연히 구속해야 되는데 저는 세계 최초로 또 제가 예언합니다. 무슨 예언이에요?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사유가 없다. 어허. 그거 구속시킬 거다. 저는 영장을 쳐야 된다 이렇게. 예. 그 국민 90%가 예언하는 거예요. 여기 10%가 다 모여 있잖아요. 여기 지금 본격 시대 보는 분들이 국민의 90%가 아니고 10%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그건 알겠습니다. 결국 그날 당일 예, 21일 9시 30분. 예, 9시 30분 에 어떻게 보세요,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나가서 어떤 식의 자세를 취하느냐가 가장 큰 변수일 겁니다. 나갈 것 같아요? 예, 나가긴 나가야죠. 저는 나갈 어허. 것으로 보이고 일단 변호인단들에서도 이번까지 안 나가게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일이라는 여유를 준 것 자체가 최대한 가능하면 준비할 준비 다 주고 다른 뭐 변명의 거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길게 준 거거든요. 변호사님 예. 이제 포토라인에서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포토라인에서요. 포토라인에 딱 썼어요. 예,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내가 안고 가겠습니다. 똑같은 얘기 하겠죠. 장윤성 기자, 잠시 제가 사유를 볼게요. 아까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의원님 제가 말은 정몽주 의원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정보 씨가 조용히 하세요. 당황하셨어. 얘기해보세요. 뭐라고 할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 방송이 망하는 거야. 마무리만 좀 지을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하시기 마무리만 바랍니다. 지을게요. 그날 이제 결국에는 모든 걸 다 부인하느냐 인정하느냐 객관적인 증거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다 모르쇠로 일관을 할 것이냐라면 아무래도 검찰 입장에서도 구속을 안 할 수가 없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고 오히려 저는 구속이 안 되더라도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자세가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은 억울하고 주변 사람들의 어떤 일탈이었고 내 의지 자체는 이제 정말 선한 목적으로 한 것이다. 그러면서
본인이 실제로 했던 일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게 선한 목적이었다라고. 포토라인에 서서? 아니요. 검찰 수사 받는 과정에서. 수사 받는 포토라인에서 뭐라고 할 거냐고.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 다른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무슨 말씀이냐면 초범이잖아요. 수사 예. 처음 받잖아요. 그럴 경우에 일종의 우리가 확신범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겪은 일에 대해서 이게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술술술술 얘기를 하면 오히려 그게 검찰 수사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그러면 구속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러면 네. 예. 저는 예측합니다. 추상어를 사용할 겁니다. 애매모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기 수사에 불리하다고 판단하거든요. 변호사들도 아마 그렇게 조언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예. 이렇게 얘기해라. 예. 국민과 역사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장윤성 기자님. 저는 웃을 것 같아요. 예. 아무 말도 안 하고. 장 기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런데. 찬스. 찬스? 예. 찬스 하나 쓰겠습니다. 예. 네. 지금 장윤선 기자가 말씀하신 보수주의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는데 우리가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은 보수주의 정당이 아니고 저는 극우, 수구주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보수주의는 더불어민주당이 보수주의 정당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말씀하셨던 녹색당이나 정의당이나 여기가 좀 진보적인 정당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보수와 진보 이렇게 구분할 때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을 보수 쪽에 두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보수주의 가치가 없어요. 거기는 민족주의도 없고 실제로 애국주의도 없어요. 그리고 평등주의, 자유주의 이런 거 다 없거든요. 그냥 이권으로 뭉친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오늘 전우용 역사학자 예. 그분이 트위터를 이렇게 날렸더라고요. 박근혜를 탄생시킨 것은 헌법이 아니고 새누리당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을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주 맞는 말씀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대선에 차라리 후보를 내지 않고 5년 동안 반성하는 모습 그리고 낮게 제가 삼더이즘 그 창시자잖아요. 더 낮게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면 5년 후에 땅을 짚고 일어나는 것처럼 그럴 기회가 있을 텐데 이번에 대선을 내는 것은 자유한국당 자체로도 회생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안 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대선 후보를 안 내는 게 좋겠다. 근데 제일 많아요. 지금 미니버스 한 대라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 정치적 구도로 보면 사실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역사상으로는 사라져야 되는 정당인 게 맞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대통령 호위무사로 나선 소위 말하는 친박 8인방들은 노무현 대통령 벤치마킹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근데 그들의 꿈대로 되지는 않을 건데 노무현 대통령도 처음에 퇴임을 하시고 나서 뭐 어느 분이 유명하신 분이 패족이다 이렇게까지 다시 이제 부활했던 것처럼 사실은 친박 지금 붙어 있는 그분들이 언젠가 다시 박근혜가 재기하지 않을까. 그때는 우리가 의리의 돌쇠들 이렇게 해서 무조건 공천받고 무조건 당선되는 그런 것을 심리적으로 꿈꾸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성공하지 못합니다. 정 의원님. 네. 그래서 이제 친박계 의원들이 그 서로 역할 분담을 하면서 무슨 법무는 누가 담당하고 뭐는 누가 담당하고 하면서 친박계 한 8명 의원들이 똘똘 뭉쳐갖고 이제 책임을 지고 있는데 사실 자유한국당은 승복하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삼성동 청와대 정치, 네. 삼청대 정치를 시작한 네. 박근혜 대통령 불복 선언했죠? 그 제가 이미 다 예언했잖아요. 예, 불복하겠다고? 삼성동 본가에서 장기농성에 들어갈 것이다. 일찍이 제가 예언했죠. 예,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네.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탄핵이 됐을 때 탄핵이 된 것도 기뻤지만 제가 탄핵을 예언한 것을 맞출 수 있었다는 그 기쁨 있잖아요. 예. 그것도 8대 0으로. 야, 진짜 기분 좋더라고. 국민들 90%가 예언한 거예요. 그랬어요? 할태영은요. 아니 그런데 네. 사실 그날 이제 한 방송에서 그 표현을 했는데 민경욱 의원이 네. 쭉 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그러니까 기자가 그 자리에서 잠깐 물었어요. 승복하지 않는 겁니까? 그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네 그랬다 그랬거든요.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당의 보수- 대표가 네. 대통령이 됐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그분이 네. 탄핵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당의 정치 집단이 탄핵된 거 탄핵이 아니에요? 된 것이고 사실은 보수주의를 내세웠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제대로 된 보수주의의 가치를 내세웠다기보다는 실제로는 극우
우익 논리에 기반해서 사실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예. 그 친일과 독재를 늘 정당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 지난 그 1600만 명이 넘는 촛불 시민들이 광장에서 외쳤던 적폐청산이 제대로 되려면 실제 한국 정치 구도에서 친박 세력은 없어지는 것이 맞죠. 그리고 예. 정치의 구도가 이를테면 뭐 바른정당부터 정의당 혹은 뭐 노동당, 녹색당 이쪽까지 정치의 스펙트럼이 완벽하게 변화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변화 발전하는 것이 한국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